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뉴스에 안 나오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나라, 아무도 돈 안 되는 나라, 아무도 건드릴 이유가 없는 나라. 그게 진짜 평화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누군가 폭탄을 던졌다는 건 그 나라에 뭔가 건드릴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겠죠. 2024년 12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죠? 아프간에서 폭발이라니 그거 뉴스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죄다 중국인이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전 세계가 손을 끊었죠. 유럽도 미국도 심지어 이슬람권 나라들도 슬금슬금 거리를 두었습니다. 우리 저 나라랑 엮이면 골치 아파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근데 딱 한 나라가 달랐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사관도 열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중국이라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전 세계가 기피하는 나라에 왜 우리가 들어가?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셔야 정상입니다. 근데 중국은 들어갔어요.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힌트 하나만 드릴게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아주 깊숙이. 그리고 그 중국인들이 카불에서 폭탄에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테러가 아니에요. 이건 누군가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메시지입니다. 중국한테, 탈레반한테, 그리고 이 판을 구경하는 전 세계한테 동시에 던진 경고장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한 삼각관계를 여러분께 풀어드리려 합니다. IS는 왜 하필 중국인을 노렸을까요? 탈레반은 왜 이걸 막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카불, 그냥 테러가 아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이 터지는 건 슬프게도 일상에 가깝습니다. 시장에서, 거리에서, 모스크에서 크고 작은 폭발이 끊이지 않는 땅이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국제사회도 그냥 봤어요. 또 터졌네. 그런데 사망자 명단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7명 사망, 13명 부상, 그리고 사망자 대부분이 중국인. 장소도 묘했습니다. 카불 시내의 중국인 전용 호텔 겸 식당. 현지인들은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 중국 사업가들, 외교 관련 인사들, 광산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반적인 테러라면 사람 많은 시장통이나 공공장소를 노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런데 이 폭탄은 정반대였습니다. 사람이 적게 모이는 곳을 노렸습니다. 대신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을 노렸습니다. 동네에서 싸움이 났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맞은 게 아니라 특정 집 대문만 골라서 돌을 던진 격입니다. 아주 명확한 타겟팅이죠. 맞습니다. 이건 무차별 테러가 아니에요. 타깃 저격입니다. 그것도 아주 공들인 저격. 언제 중국인들이 모이는지, 어디서 밥을 먹는지, 경비는 얼마나 허술한지 이걸 다 파악한 뒤에 터뜨린 겁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자국민 보호를 촉구했고 탈레반 정부는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성명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겠습니까? 우리가 책임집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미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후를 자처한 세력이 등장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 이름, 과연 누구일까요? IS, 이슬람 국가. 한때 시리아와 이라크를 주름잡던 그 무장단체입니다. 2010년대 중반,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던 그 세력. 이후 미군과 국제연합군의 공세로 기세가 꺾이는 듯했죠. 많은 분들이 IS,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IS는 죽지 않았어요. 지역을 옮겼습니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지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ISK, 즉 IS 호라산 지부. 호라산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을 아우르는 역사적 지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ISK는 탈레반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오히려 탈레반을 적으로 봅니다. 아니, 둘 다 이슬람 무장단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둘 다 이슬람 원리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ISK 눈에 탈레반은 너무 물러터진 집단입니다. 정치를 한다고, 외교를 한다고, 심지어 외국 자본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ISK 기준에선 전부 이슬람 정신을 팔아먹은 행위인 거죠. 쉽게 말해 탈레반이 매운맛이라면 ISK는 핵불닭 맛입니다. 자기들 기준에선 탈레반도 너무 물렁하다며 적으로 간주하죠.
ISK는 실제로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 관리들을 암살하고 탈레반 거점을 공략하는 테러를 반복해왔습니다. 같은 깃발 아래 싸운 적도 있지만 지금은 명백한 적대 관계입니다.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이후로는 특히 더요. 그러니까 이번 카불 폭발의 구도가 보이시나요? ISK가 중국인을 죽였습니다. 중국인이 죽은 건 탈레반의 실패입니다. 탈레반의 실패는 ISK의 성공입니다. 새 세력이 하나의 폭발로 얽혔습니다. 그럼 대체 중국은 왜 이 위험한 땅에 발을 들여놓은 걸까요? 2021년 8월 미군 철수, 탈레반 집권. 전 세계 반응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외면이었죠. 미국은 당연히 손을 뗐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대사관 문을 닫고 직원들을 빼냈습니다. 이슬람권 나라들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우리도 무슬림이긴 한데 탈레반이랑 엮이면 이미지가 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아프가니스탄은 외교적으로 완전한 고립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카불에 대사를 보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와 악수했습니다.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공식 발표도 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뒷걸음질 칠 때 중국만 앞으로 걸어 들어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권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중국이 인권 문제를 신경 쓴다면 신장에서 위구르족에게 하는 일들을 먼저 설명해야 하니까요. 민주주의? 그것도 아닙니다. 탈레반 통치 방식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중국의 접근은 철저하게 실리였습니다. 이건 마치 전교생이 기피하는 일진한테 전교 1등이 다가가서 너 빵 좀 필요하니? 내가 사줄게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계산적인 비즈니스 관계죠. 탈레반 입장에선 이 관계가 생명줄이었습니다. 국제 원조가 끊기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달러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이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준 거니까요. 네가 어떤 짓을 하든 우리는 비즈니스만 한다. 이 메시지가 탈레반에겐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습니까? 근데 중국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중국이 아프간 땅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타고 계신 차 또는 앞으로 타실 전기차, 배터리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 스마트폰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문명의 피라고 할 수 있는 자원이 바로 리튬이에요. 그런데 이 리튬이 어디에 많이 묻혀 있느냐?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싸우는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땅속엔 이 리튬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추산에 따르면 아프간의 지하자원 가치는 최소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0조 원 이상입니다. 리튬뿐 아니라 구리, 철광석, 코발트, 히토류까지. 전기차 시대가 오면 올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자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못 캐고 있었다는 거죠. 40년 가까이 전쟁 중인 나라에서 광산 개발이 가능할 리가 없으니까요. 아프간 땅 속엔 우리 돈으로 수천조 원어치의 보물이 묻혀 있어요. 중국은 이걸 캐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의 항아리를 든 겁니다. 중국의 셈법은 이랬습니다. 전 세계가 다 손 뗀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탈레반이랑 손잡으면 이 광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중국 기업들이 아프간 구리 광산 개발 계약을 따냈고 추가 자원 개발을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감수합니다. 탈레반의 인권 문제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오직 자원, 오직 공급망, 이게 중국이 아프간에 발을 들인 이유의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ISK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주 영리한 수를 둡니다. 중국이 아프간에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파악했거든요. 적을 이기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부수거나 아니면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거나. ISK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공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핵보유국이고 군사강국이고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다. 탈레반을 정면으로 이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탈레반이 비록 ISK 눈엔 물렁하다지만 그래도 아프간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탈레반이 의존하는 것을 공격하면 됩니다. 탈레반의 생명줄, 바로 중국 자본입니다. 탈레반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안전하다, 투자하러 오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 없이는 경제를 살릴 수 없으니까요. 그 최대 투자자가 중국이고요. 그러니 ISK가 중국인을 공격하면 탈레반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찌르는 겁니다. 집주인 탈레반이 우리 집 안전해요, 월세, 투자 들어오세요 하는데 밤마다 창문이 깨지는 겁니다.
그럼 세입자가 들어오겠어요? IS는 정확히 집주인의 신용도를 박살내는 중인 거죠. 메시지는 중국을 향한 것이기도 하고 탈레반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탈레반은 너희를 지킬 능력이 없다. 이 나라에 돈 넣지 마라. 동시에 탈레반한테는 너희가 아무리 외교하고 돈 받아도 우리가 다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한 번의 폭발로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날린 겁니다. 아주 냉혹하고 아주 계산된 테러입니다. 그런데 ISK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분도 만들어냈거든요. 그것도 꽤나 교묘한 방식으로요. 테러리스트도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미치광이로 보이면 지지자를 모을 수 없으니까요. ISK가 중국인을 공격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신장의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 싸운다. 신장 위구르, 중국 서북부의 자치구입니다. 여기 사는 위구르족은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통제와 감시, 이른바 재교육 캠프 수용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문제는 서방 국가들과 중국 간의 심각한 외교 갈등 사안이기도 합니다. ISK가 이걸 가져온 겁니다. 중국이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가 복수해주겠다. IS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인 척합니다. 야, 중국, 너네 위구리 형제들 괴롭히지? 우리가 혼내줄게. 사실 이건 자기들의 테러를 정당화하기 위한 마케팅용 멘트에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ISK가 진짜 위구르족의 인권을 걱정해서 이 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SK는 그 어떤 인종, 종교, 민족이든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공격해온 집단이니까요. 위구르 이슈는 선택된 명분에 가깝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중동의 무슬림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한 이슬람 연대 프레임인 거죠. 하지만 명분이 마케팅일지언정 효과는 실제입니다. 이 메시지는 중앙아시아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킵니다. 맞아, 중국이 무슬림 탄압하잖아. 이 정서가 ISK 신규 대원 모집에 활용됩니다. 중국은 위구르 문제 때문에 이미 이슬람 세계 일부에서 이미지가 좋지 않은데 이 폭탄 하나로 그 균열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패가 깔렸습니다. ISK는 노림수를 뒀고 탈레반은 당했고 중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 게임에서 누가 유리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중국 국가안보부 회의실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테이블엔 두 개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아프가니스탄 철수 검토 보고서, 자국민 안전 최우선, 추가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 잠정 중단 권고. 두 번째, 아프가니스탄 광물자원 가치 평가서, 리튬 추정 매장량 2,100만 톤, 전기차 시장 2030년 전망치와 연계시 전략자산 가치 최상위 등급. 어떤 서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중국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빠지자니 자원이 아깝고 남아있자니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탈레반도 외통수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투자를 끊으면 경제가 흔들립니다. 이미 국제 원조는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국 자본은 탈레반 정권의 실질적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인이 계속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중국이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중국 입장에선 계륵입니다. 먹자니 목에 가시가 걸리고 버리자니 너무 맛있는 고기인 거죠.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보면 대부분 일단 버티기입니다.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죠. 중국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경비를 강화하고 탈레반에게 더 강력한 보호를 요구하고 일부 인력을 철수하되 광산 개발 자체는 놓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ISK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 계산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저 멀리 아프간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사실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일상과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온다. 나비 효과의 유명한 예시입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는 기상보다도 더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불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직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프간 리튬 개발이 차질을 빚습니다. 글로벌 리튬 공급이 줄어듭니다.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전기차 생산 원가가 오릅니다. 전기차 출고 가격이 오릅니다. 내년에 아버지가 사려던 전기차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단순화한 거지만 실제로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사막의 폭탄 테러가
돌고 돌아 내년 우리 아빠 전기차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는 사실. 세계 경제는 이렇게 촘촘한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중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빼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 지형이 바뀝니다. 배터리 원자재 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의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나아가 수출 경제 전체에 영향이 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배터리 제조 국가입니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즉, 리튬 가격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간 정세 하나가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정학 뉴스가 아닙니다. 경제 뉴스입니다. 생활 뉴스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ISK는 이번 공격으로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증명했고 탈레반의 무능을 전 세계에 폭로했으며 중국을 진퇴양난의 함정에 밀어넣었습니다. 탈레반은 가장 큰 후원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권의 신뢰성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중국은 욕망과 안전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결과는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 세력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균열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온 손님, 중국. 그 손님을 쫓아내려는 불청객, IS. 그리고 문단속 실패한 집주인, 탈레반. 이 위험한 파티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저에게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누르는데 0.3초밖에 안 걸립니다. 카불에서 폭탄 피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